네, 인제스트가 다 끝나면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10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 가지고 왔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클립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클립들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이거를 스키밍 한다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을 스키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키머는 이렇게 클립을 떠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표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시를 할 때는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스키머는 자리를 떠나도 흰색 선이 남아있죠. 이거를 플레이 헤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키머와 플레이 헤드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면 스키머가 항상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하거나 자르게 되면 스키머가 있는 곳이 기준으로 잘리거나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헤드는 스키머가 없을 때 스키머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둘이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스키머가 우선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봤을 때요, 클립에 선이 이렇게 가 있죠. 선이 가 있는데 어떤 거는 한 줄이고 어떤 거는 두 줄이에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파란 줄은, 위에 있는 파란 줄은 키워드 컬렉션이 적용된 클립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보라색 줄은 이렇게 스마트 컬렉션이 적용된 클립이에요. 그래서 두 줄이 되어 있는 거는 키워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컬렉션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밑에 있는 것들은 지금 키워드만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밑에는 스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스틸 이미지. 스틸 이미지들은 이렇게 동영상 클립과 비교했을 때 요 각이 뾰족하죠. 각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클립을 보시면은 이 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둥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틸 이미지냐 아니면 동영상 클립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고 또 웨이브 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클립들에게는 웨이브 폼이 없죠. 웨이브 폼을 보면서 우리가 편집을 하면 훨씬 더 좋은데, 웨이브 폼을 보여주는 버튼은 이 밑에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Show Wavefoms에서 체크하는 곳이 있는데 이 체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웨이브 폼이 없는 거죠. 예, 체크를 하면 이렇게 웨이브 폼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클립 하이트, 클립의 높이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의 높이는 뭐가 되냐면 클립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립을 크게도 볼 수 있고 작게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왼편에 있는 슬라이더가 있는데 이 슬라이더는 클립의 길이를 길게 또는 짧게 보이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면요, 클립의 길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만하게 보이는데, 자, 이걸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클립의 길이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길이에 따라서 길게 또는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클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톱니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다음 줄에 이 클립의 다음 부분이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왼편에 톱니 모양이 있으면 위에 줄에 이 전 클립이 이어져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리하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볼까요? 이쪽을 보면은 현재 이벤트 안에 하나의 키워드 컬렉션과 그리고 지금 4개의 스마트 컬렉션이 있죠. 죄송합니다. 2개의 키워드 컬렉션이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우리가 인제스트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파인더를 열어서 파인더에서 어떤 동영상 클립에다가 여기 있네요. 동영상 클립에 태그를 달아줬었죠. 태그의 이름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준 거죠. 자, 이 태그를 만드는 방법은 파인더의 환경 설정으로 가서 여기서 태그로 가시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만들고 지우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만든 것을
우리가 인제스트 할 때, 자, 파인더에서 태그의 내용을 키워드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내용이라는 이름의 키워드 컬렉션이 생긴 거죠. 이걸 클릭해 보니 아까 우리가 표시했던 그 클립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컬렉션의 모양은 이렇게 파란 색종이에 열쇠가 올려진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스마트 컬렉션은 이 보라색 종이 위에 톱니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 미디움 샷은 다 미디움 샷대로, 그 다음에 원 퍼슨, 한 사람이 찍힌 샷은 다 한 사람이 찍힌 거로, 두 사람이 찍힌 것은 두 사람, 자, 와이드 샷은 또 와이드 샷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좀 잘못 들어왔죠. 잘못 들어왔는데 이렇게 간혹 오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오류가 생길 때가 있는데 이런 오류는 뭐 쉽게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려고 하면은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Delete Smart Collection 또는 Command Delete를 누르시면 되죠. Command Delete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워졌죠. 그 지우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여기서 지우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 클립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우려면은 Command Delete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또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Move to Trash, 이렇게 하면은 휴지통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인점 아웃점을 잡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인점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키보드에 I를 누르시면 돼요. I.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아웃점을 잡고 싶다. 그러면 O. 그래서 검지와 중지로 I5를 눌러서 이렇게 인점 아웃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스키밍을 하면서 인점 아웃점을 잡으셔도 되고요. 스키머를 놓고 플레이를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점, 실제로 영상을 재생해 보면서 아웃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플레이가 되는 중간에도 인점 아웃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인점 아웃점이 잡혀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인점 아웃점 잡은 곳은 사라지지가 않고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죠. 네. 이 자국을 지워주시려면요, 선택을 하시고 옵션 X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 인점 아웃점 잡은 곳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편집에 쓰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 OK샷이라고 하죠. 예, 이 나머지 부분은 NG, 우리가 쓰지 않을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걸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인, 아웃을 잡은 뒤에 밑에 있는 이 녹색 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녹색 줄이 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favorite, 그러니까 OK샷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또한 이 부분도 이 레이팅의 이름은 favorite이기 때문에 단축키로 F를 씁니다. 그래서 F를 누르시면 이렇게 favorite, OK샷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부분이 NG다 또는 이 클립 자체가 NG예요.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X, 빨간 X 버튼을 누릅니다. 단축키로는 Delete 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줄이 가게 되죠. 이 빨간 줄을 치는 이유는 우리가 협업을 할 때, 편집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할 때 이 표시를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꼭 쓰지 말아야 될 클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밑에 무늬가 없는 별을 누르시면 다시 빨간 줄이 지워집니다. 페이보리트도 마찬가지예요. 페이보리트도 이렇게 했다가 색깔 없는 별을 누르시면 해제가 되죠. 취소하는, 레이팅을 취소하는 버튼입니다. 이거는 unrate이기 때문에 U를 누르게 됩니다. U, 단축키는 U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점, 아웃점을 잡고 favorite라고 했지만 되돌리고 싶을 때는 U를 눌러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favorite를 줬습니다. OK샷을 나름대로 우리가 정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타임라인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타임라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니까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죠. 파이널 컷 프로 10 클래스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Use Custom Setting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디폴트 세팅으로 하지 않고 내가 사용자화해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폴트 세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set based on first video cl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클립을 가장 처음으로 내가 가지고 오는 애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디오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스테레오 48kHz고 프로레스 포트2라고 정해져 있죠. 우리가 커스텀을 눌러보면요. 여기에 포맷을 정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먼저 1080p HD, 1080i HD P는 프로그레시브, I는 인터레이스드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P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화같이 한 장 한 장이 완벽한 프레임으로 존재하는 방식이고요. I는 보통 주사선 방식, TV 방식이죠. TV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TV 방식은 주사선이 두 개가 만나서 한 프레임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프레임이다. 그러면은 1080i로 했을 때는 60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식은 1080i60이 되는 겁니다. 자, 720p 보통 요새는 모바일용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NTSC SD, PAL SD, 스탠다드 데피니션. 예전에 우리가 브라운관 TV로 봤을 때가 스탠다드 데피니션 때였죠. SD. 그 다음에 2K, 4K, 5K까지 현재 지원이 되고요. 여기에 없는 형식이라고 하면은 커스텀으로 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set based on first video 클립으로 할 거고요. 자,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오디오도 서라운드 5.1 채널로 할 것이냐 아니면 2채널인 스테레오로 할 것이냐. 오디오 샘플 레이트는 32kHz. 흔히 우리가 FM 품질 44.1kHz는 CD 음질, 48kHz는 DV 음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보다 더 음질이 좋은 이렇게 192kHz까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이널 컷 프로 10은요. 비디오 편집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편집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디오 편집에 관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 포맷은 지금 현재 애플 프로레스 포트2로 되어 있습니다. 포트2 LT, 포트2 HQ, 포포포포 X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레스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그 전에 이 프로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으니 그 부분을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디오도 디폴트 세팅 값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바로 타임라인이 열립니다. 이 타임라인에다가 우리가 정해놓은 OK 샷들을 순서대로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러면 갖다 놓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그 부분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